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일련된 자료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유사한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언어 등의 어레이, 배열의 경우에도 일련된 자료 구조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자료 구조들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학습한 뒤에 배우게 되지만 파이썬의 경우 리스트라는 일련된 자료형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배울 반복문에서 이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리스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볼 텐데요.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A1이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10개의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2에는 20, A3에는 30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값들은 반복성 없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입장에서는 A1, A2, A3이라는 변수에 각각 값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모리에 이 변수들은 일련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 가능한 위치에 쭉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변수의 이름을 A1, A2 등으로 각 변수들이 마치 관련 있는 변수처럼 이름을 설정했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단지 상관없는 변수들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적용했다 하더라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변수가 30개 정도 있다면 그냥 A1, A2부터 A30까지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24 곱하기 768이라고 하는 모니터 해상도가 있다고 칩시다. 해상도는 가로가 1024개, 세로가 768개의 픽셀이기 때문에 꽤 큰 데이터를 가지는데요. 이 데이터에도 각각 A1, A2라는 이름을 각각 부여하여 저장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연관성 있는 일련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의 역할입니다. 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품명이나 인명 등을 기억하거나 점검하기 쉽도록 특별한 순서로 적어놓은 것. 순하어는 목록,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리스트가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점검하기 쉽도록 특별한 순서로 적어놓은 것.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각 번호에 무엇이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의 리스트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묶어서 순서를 정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변수의 이름을 A1, A2, A3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짓는다 해도 실제로는 아무 연관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연관성이 생깁니다. A라는 리스트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데이터에 개별로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순서를 줘서 접근하여 읽고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라고 했다면 A라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을 관리하는 변수로 이를 타입으로 찍어보면 int, 인티저 클래스라고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에 대괄호를 적용하고 콤마로 각 값을 구분하여 적용하면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에디터에서는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프린트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A를 실시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대괄호로 구분하고 각 값은 콤마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 5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개의 값을 A라는 리스트의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시는 5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요소는 엘리먼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A1은 74, A2는 65 이런 것처럼 정수 넣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값을 다르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점퍼슨이라는 리스트는 영문으로 데이비드라는 문자열, 그리고 49라는 정수, 173.3이라는 실수, 그리고 true라는 불까지 이렇게 문자열, 정수, 실수, 불 등 모든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얘는 이렇게 섞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펄슨이라는 리스트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요소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우리가 프린트 퍼슨하고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소를 이용해 리스트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빈 리스트를 만들어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이때 빈 리스트를 생성한 후 이후 회원 이름을 하나씩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 리스트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드는데요. 앞에 이 A는 리스트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향후 여기에 값을 채울 수도 있고 A라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직접 파이썬으로 실습해보고 계신가요?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프린트 A 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또 프린트 타입 A로 A의 타입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보면 A와 B는 빈 리스트로 다음과 같이 빈 대괄호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스트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리스트는 이 외에도 배울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리스트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레인지 함수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10이라는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는 연속된 숫자를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리스트가 연속된, 일련된 자료 구조를 관리한다면 렌지는 연속된 숫자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처럼 10을 입력하면 0부터 시작하여 9까지 10개의 수를 생성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되는 숫자가 0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지 10이라 하면 0, 1, 2, 3, 4, 5, 6, 7, 8, 9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프린트 함수로 출력해보면 0에서 10까지가 아니라 9까지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렌지 10일 때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의 수를 생성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렌지 객체가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0, 1, 2, 3, 4, 5, 6, 7, 8, 9가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0에서 9까지의 값이 패킹되어 있는 포장지 안에 여기 0에서 9까지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안에 0에서 9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 0에서 9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렌지를 통해 자료 구조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장된 패키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렌지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아까 만든 빈 리스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리스트는 렌지 객체의 포장을 풀어 리스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지 객체로 패킹되어 있는 것을 언패킹하여 A라는 리스트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렌지 자체는 객체로서 0에서 10이지만 이를 리스트로 풀어보면 0에서 9까지의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렌지는 기본적으로 10으로 설정하면 여기서 생략된 것은 시작값 0입니다. 그럼 0을 생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렌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값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끝값이 되고 끝값은 늘 디폴트로 제시되고 시작값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렌지에서 프로그래머가 0이 아닌 어떤 원하는 숫자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여 원하는 시작 숫자와 끝나는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끝나는 숫자는 생성되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겠죠? n-1까지의 수가 생성되는데요. 예시에서 5, 12로 설정된다면 5부터 12 바로 직전 숫자 5, 6, 7, 8, 9, 10, 1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렌지 5, 12로 생성한 후 리스트 안에서 언패킹하게 되면 리스트를 통해 값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렌지는 값을 하나만 쓰게 될 경우 0부터 n-1 값까지 연속된 수를 생성하고 시작값과 끝값을 설정하면 끝값 n-1까지 정수 형태로 증가하는 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렌지에서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증가폭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 -4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럼 -4, -3, -2, -1, 0, 1, 2, 3, 4, 5, 6, 7, 8, 9까지의 수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가폭 2를 적용하게 되면 -4부터 9까지 2씩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1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9까지 생성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4부터 2씩 증가하여 8까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값이 있고 시작값은 -4부터 시작하여 2씩 증가한다는 걸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증가폭이 음수일 수도 있을까요? 네, 음수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1로 설정되고 시작값은 끝값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10부터 9, 8, 7, 6, 5, 4, 3, 2, 1까지 0 직전 숫자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값을 1로 두고자 할 경우에는 -1로 표현해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의 6가지 값들을 리스트와 렌지를 통해 표현해 보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풀이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 시간의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배워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여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연습 문제가 제시되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있을 때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코드를 완성해서 합격이면 true, 불합격이면 false가 되도록 출력되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제시된 점수를 보면 영어 점수 때문에 불합격이 될 것인데요. 이를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보면 50점 미만이라는 것은 50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50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50점 이상일 때만 합격, 그러니까 모두가 다 true일 때만 true가 출력되는 것은 AND 연산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AND로 묶여있는 다음의 식들의 값이 true일 때만 true, 합격으로 출력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처럼 작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연습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됐는데 국어는 90점 이상, 영어는 80점 초과, 수학은 85점 초과, 과학은 8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어는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영어는 80보다 커야 합격, 수학은 85점보다 커야 합격, 과학은 8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합격으로 이상과 초과가 섞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논리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받아들여요. 점수는 input split으로 받아들이는데 int 정수 형태로 형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pass라는 변수가 각 과목별 합격 조건을 받아 AND 연산자를 적용하여 넷 중 하나라도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을, 넷 다 true, 합격인 경우는 합격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 이외에 받아들이는 부분은 똑같고 프린트 하나에 별도의 변수를 쓰지 않고 다음의 논리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괄호를 적용해도 좋겠죠? 시각적으로 확연히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괄호를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가 각각 합격, 불합격인지를 AND 조건으로 묶어준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맵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맵을 사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 각 과목의 점수를 문자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럼 이를 각각 정수로 바꿔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리스트의 개념으로 렌지 함수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렌지는 일련된 값을 생성시키고 그 값은 객체 안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리스트에 넣음으로 해서 언패킹을 하여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스트와 렌즈에 대한 연습 문제는 학습 종료 후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튜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를 이해한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튜플은 리스트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읽기 전용인 함수입니다. 요소를 일렬로 저장하지만 내부에 저장된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리스트로 프로그램을 짜고 값을 바꾸지 않으면 되는데 꼭 튜플을 사용해야 하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혹시라도 변경해서는 안 될 값을 변경하는 경우, 즉 프로그램 상에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읽기 전용 함수인 튜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차시가 리스트와 튜플 사용하기이지만 리스트를 안다면 튜플은 리스트의 읽기 전용 파일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튜플은 리스트처럼 요소를 일렬로 저장하지만 안에 저장된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트에 대해 변경, 추가, 삭제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회원 정보 목록을 만들었을 때 회원 이름을 리스트로 만든다고 하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거나 또 기존 회원을 삭제하는 것은 리스트 함수로 가능하지만 튜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적용하여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튜플은 괄호를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튜플은 괄호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도 튜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후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 더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A라는 튜플을 만들고 5개의 요소를 적용하고 그 다음 B라는 튜플에 5개의 요소를 적용하여 만드는 예입니다. 리스트와 형태는 똑같지만 대괄호가 괄호로 바뀌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자료형을 섞어서 튜플을 만들어도 튜플은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된 요소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없는 튜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떤 경우에 변동되지 않는 데이터는 튜플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요소가 있을 경우 튜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튜플을 만든 상태에서 요소를 변경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요소를 실수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튜플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실무에서는 요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튜플보다는 리스트가 더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